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울산 출신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원내대표는 1년의 임기 동안 대선을 또 치르기 때문에 그 역할의 무게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축하할 일 함께 해서 참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저도 뵈었습니다. UBC 방송 우리 시청자들하고는 정말 오래간만에 그러게요.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원내대표의 일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때요? 사실 이제 일일 24시간 거의 쪼개 쓰다시피 시간을 예. 쪼개야 되는 것이고요. 찾아오신 분들도 많지만 또 당내 현안들에 대한 그 서로 간의 그 소통 또 현안 파악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뉴스 쫓아가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논의할지 머릿속에 늘 그려야 되니까 잠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요즘 겪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예, 그러시겠네요. 서울에서도 방송 많이 하시는데 지역에 오셨으니까 더 진솔하게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새 원내 사령탑 김기현 대표, 6월 당대표 선출까지 이제 당대표 권한 대행도 맞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과 각오를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비주류, 독립군처럼 이게 무게파로 했던 정치인으로서 이게 계파 정치를 극복하면서 원내대표로 당선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울산 출신으로서 중앙 정치 무대에 가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인구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정치적 비중이 늘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어서 자존심 참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악물고 울산의 역량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우리 울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한번 세워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큰 의미가 있다. 지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를 좀 보면 사실 권성동 의원과 격돌할 것이다 예상이 있었는데 3선의 김태흠 의원과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제 100명 중에 66표죠? 예, 그렇죠. 예, 당선되셨습니다. 당내 표심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당이 이게 그동안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계파 정치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한번 내세워보자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소장 개혁파 모임이라 하는 그 정치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계속 개혁적인 목소리, 당내 쓴소리 하는 일들을 같이 해왔는데 그런 그 개혁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우리 당이 이제부터는 아주 그냥 옛날의 그 모습들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막 그런 기대들이 저에게 66%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로 김기현을 뽑아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좀 어떤 이유로 나를 뽑아야 한다 내세우셨습니까? 지금 혁신과 통합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당 내부적으로는 좀 혁신을 하자. 인물의 혁신도 하고 정책의 혁신도 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갇혀 있던 모습에서 중도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 층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슬로건을 내세웠고요. 통합은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 야권 전체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렇게 대치 국면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야권이 만약에 흩어지면 대선에서 또 실패하게 되니까 야권의 통합의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제가 이제 야권 통합에서는 다른 누구보다 적임자다. 왜냐하니까 어떤 계파에 속해 있거나 어떤 특정 후보에게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고 매우 중립적 차원에서 이 대선 경선 과정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내가 가장 장점이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요. 아마
그게 굉장히 예. 먹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 각오와 지난 선거 과정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당 차원에서 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원내대표로서 지금 당의 가장 큰 현안 무엇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혁신과 통합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의원들이 분포가 숫자가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영남 쪽이 많이 있죠. 이렇게 된 그 지역 편중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좀 더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지역, 뭐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원권 지역과 또 호남권, 뭐 강원권, 제주권도 수도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세대로별로 봐더라도 청년층으로부터 우리가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또 그 뭐 이게 이념적이나 정책의 성향을 보더라도 중도 우파뿐만 아니라 중도 좌파까지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이념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이게 그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현 여권과 우리가 맞상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 그리고 야권의 통합은 좀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를 우리가 부산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정당을 달리한 후보와 사이에서도 예. 우리 후보의 단일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하는 중요한 그런 그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인데 이거 왜 그렇게 하자는 거냐? 이유는 뭐 정당이 집권한 그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나라가 워낙 힘이 드는데 뭐 경제는 지금 엉망이 되어 있고 뭐 공정이라고 외쳤지만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표준화가 돼야 된다고 외국 언론에까지 이제 뭐 이게 거론이 될 만큼 나라의 이 도덕성도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이 국민의힘 이 앞장서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갈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년 3월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한 그 필요성은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권 통합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라든지 약간 좀 신중한 입장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대표 권한 대행을 맡아 있는 기간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을 때까지니까 한 달 남짓 남아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관리형 대표를 지금 당부가 맡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당과의 합당 문제도 논의가 되면 얼마든지 다시 그때 가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당 대표를 뽑은 다음에도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또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해놓고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나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통합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국민의당 쪽에서도 국민의힘과 전당대회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야권이 모두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뭐 대선 야권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야권인지 여권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인물 자체는 여권에 속했던 인물이시고, 근데 아직 뭐 정치를 하겠다거나 대선에 참여하겠다 선언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이 시점에 그분이 야권 후보, 여권 후보 이렇게 전제해서 뭐 영입을 하느니 통합을 하느니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일종의 그 현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게 표식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면 야권 후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권 진영에서는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다. 그 점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국민적 지지도를 확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강을 먼저 하고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한 40% 정도 정당 지지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확보를 하면 그때는 이제 야권 후보 전체를 모을 수 있는 일종의 빅텐트라고 예. 해서 거기에 다 모여서 뭐 서울시장 선거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당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합당 혹은 입당 아니면 또 다른 당을 이름을 가지고서라도 후보 경선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안에서는 왜 후보가 안 보이나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식상한 것 같고 지금 자강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원내대표로서 다음 내년 대선까지 자강을 이룬 후에 본인이 직접 나설 생각도 혹시 있으신 겁니까?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 예. 자주 저한테 물으시고 그러시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또 목표 같은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정치를 하면서 울산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는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또 이 대선 후보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나서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어떻든 제가 가야 될 궁극적 목표는 국회의원 선수 늘리는 것이 아니다. 뭐 작년에 제가 그 총선 때 선거 때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다시 배치 달리는 건 아닙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한번 울산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도 한번 우뚝 세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말씀드렸는데 그 길을 향해서 앞으로도 계속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시민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예. 당 바깥으로 좀 나와서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결정된 뒤에 뭐 상생과 어떤 화합 약속하셨지만 여러 사안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이나 코로나 위기만큼은 좀 정치권이 함께해서 좀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좀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난 첫 일성, 예. 원내대표가 된 직후에 첫 번째 최고위원회, 비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투쟁, 권력투쟁보다 민생투쟁을 우선하겠다라고 제가 첫 일성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민생투쟁을 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제안했던 것이 백신 사절단, 백신 구매를 위한 여야 사절단을 같이 미국으로 보내자라고 여당 측에 제안을 해놨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 다시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마당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민생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부동산 집 문제입니다. 예. 울산은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 좀 나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울산의 경우에도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고 전월세가 너무 올랐습니다. 이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집을 구할 방법이 없는데요.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또 세금은 계속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 문제와 집값 문제, 집의 공급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니까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고 제가 첫날 회의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분들은 민생은 그냥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구호를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고 자신들의 권력 창출에만 오로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루빨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우리가 야당도 통 크게 다 협조할 테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협치를 좀 하자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방금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신 어떤 민생의 문제, 코로나 위기 빨리 극복해야 하는데 지금 의석수가 180대 101석인가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원내대표의 어떤 그런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게 시험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야당이 비록 아주 소수 야당이어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의석 구조상으로 어렵지만 국민의 지지가 담보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작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 안의 주요 현안들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울산의 현안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 전국적인 양상도 그랬지만 울산도 국민의힘이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울산 남구청장 선거도 저희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죠. 남구만 하더라도 남구청장 당선된 분이 민주당이셨는데
되자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었고 나중에 구속까지 되었거든요. 징역 10개월이라는 형을 받았고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된 후로도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도 구청장 직책을 계속 갖고 있었죠. 우리 당 같았으면 벌써 사표를 받았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통해든지 당신이 공적 책임을 지라고 사표를 내라고 해서 받았을 것이고 빨리 구정 공백을 메꿔줘야 그게 공당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구 입장에서는 그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손실을 본 거죠. 그게 다 공당이 사실 막을 수 있는 책임을 막아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표심으로 저는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저희들 책임이 크죠. 예. 우리가 잘해야 된다. 지금 구청장 되신 분에게도 그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우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는 시민들에게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시장에 당선되셨을 때도 또 국회에 재입성하셨을 때도 정치 변방 울산을 중앙무대에 내가 끌어올리겠다라고 당선 일성을 밝히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의 결과로서 좀 보여주신 것 같고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사실 울산 출신의 이제 원내대표 선출직으로는 제가 사실 처음 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울산에 좋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울산을 한 평가 받아봐야겠다. 네. 그렇게 달겨들은 지 17년 만에 이제 이렇게 드디어 한 단계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당 그리고 보수 진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저희 우파 진영, 보수 진영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내부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 사이에서 울산 출신이 그냥 밀릴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경쟁을 아름답게 펼치면서 울산 출신이 역시 큰 소리 좀 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박성민 초선 의원도 부대표단에 포함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역량이 있는 분이시고요. 시군구 240개 정도 됩니다. 그게 전국 회장을 하셨거든요. 예. 그만큼 역량이 있는 분이시죠. 앞으로 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부대표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이 2030 세대들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였는데 청년들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청년들에 대한 접근을 좀 끌어들여야 된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 그 4.7 재보궐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청년층으로부터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무엇보다 청년 정책인데요. 청년들의 경우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일자리, 또 그리고 그 주택 문제, 또 이게 불공정, 이런 문제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알바 일자리나 세금 일자리 이거는 사실은 매우 단기적이고 그리고 미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활성해 나가고 그게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도 청년들에게는 좀 더 싼 값으로 그러니까 재정이 투입되겠죠. 그래서 일반 민간 분양은 별개로 청년들의 경우에는 재정을 투입해서 살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는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들이 청년층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주요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하게 되면 청년층으로부터 우리도 얼마인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원내대표 이제 중심으로 울산 지역의 발전에도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울산 공공의료원이라든지 반구대 암각화라든지 지역 현안도 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현안들은 좀 어떻게 좀 힘을 실어주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 3대 주력 산업에 완전히 매달려 있는 이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된다는 거죠. IT 산업 적으로 전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요. 비대면 산업들이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는 비대면 산업의 빗자도 지금 끌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전통적 제조 산업에만 계속 매달릴 거냐. 이제 이미 여기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 시장은 우리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남의 동네 일처럼 보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미래 큰 프로젝트는 이게 5년, 10년 후에 결실이 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 과제를 보고서 먼저 그 과제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하고 있는 그런 울산형 뉴딜, 뭐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든지 수소산업 예.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데요?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정치권에서도 울산이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큰 덩치의 그 프로그램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는데 전기자동차 쪽으로 많이 몰려가면서 수소의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미래를 보면 우리의 미래의 꿈의 에너지는 수소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소는 그것이 에너지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물이 됩니다. 산화되니까 H2O하고 산소가 합쳐지면 H2O가 돼서 그냥 순수한 물이 되거든요. 가장 환경 친화적이죠. 그래서 수소를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최고의 산업이다. 가령 이런 형태의 큰 미래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울산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제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직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러고 맞는 이제 지방선거인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좀 특히 지방선거는 울산 지역에서 좀 새 인물, 새로운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일 잘하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내년 선거에서는 좀 어떤 걸 들고 나오는 분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예. 초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아마 대통령 선거와 같은 구도와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여와 야 사이에 세워지고 그 대선 레이스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는 거의 자동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전국 단위 지방선거를 할 때의 구도와는 다른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아주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실 예, 필요가 제가 있을 거라고 여쭤본 거는 그 변수를 다 제외하고라도 이런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지. 그게 이제 예. 뭐 현재 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떤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하는지. 전체적 흐름은 아무래도 뭐 일 좀 잘하는 사람, 정당보다도 아무래도 지방선거니까요. 지방 살림을 잘 챙길 사람, 특히 울산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이런 구도를 아마 볼 것 같고요. 지난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 후보의 경선 과정 그리고 최종 후보의 선정 과정을 보셨으면 알지만 트렌드가 과거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 매우 새로운 신선한 바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도인 것도 한번 유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의 정치 지형 변화 또 지역 발전 방안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1년 임기 동안 이제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데 책임감이 아주 막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하면서 늘 승부를 걸어서 왔습니다. 처음 국회의원 될 때부터 아예 그냥 누가 점지해주는 사람 없이 공천 과정에서 경쟁해서 우리 당 그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경쟁을 해서 된 사람, 경선을 통해서 된 사람 제가 1호입니다. 그만큼 늘 승부를 걸면서 정치를 해왔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 개인적으로 승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김기현이가 원내대표를 맡아서 대통령 선거를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저희 정치적인 그 위상이나 생명도 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승부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 나라가 이대로 가서 그냥 망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돌이켜서 다시 우리가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그런 엄청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승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흥을 일으키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상대적으로 좀 온건하다고 평가받으시는데 그 시점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사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늘 예. 승부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당 지도부로서의 계획 좀 들어봤는데 인간 김기현의 목표, 정치인 김기현의 목표. 아까 답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좀 어떻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예. 일단 이기고 나서 그다음에 아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대통령 네. 선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기고 나면 많은 변화가 눈앞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분들,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어서 뵐 때만 늘 죄송스럽습니다. 정치가 좀 잘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저희들이 야당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책임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해야 될 역할 제대로 잘하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좀 더 나아진 정치의 모습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사랑에 부응하도록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자, 시사진단은 출연자분들의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곡 들고 오셨습니까? 어떤 추천곡을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예. 몇 가지 노래가 사실 좋아하는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중에서 좀 밝은 노래였으면 좋겠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집콕, 방콕 하느라고 예.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치유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탈리아의 그 아주 유명한 오페라 작가 조세페 베르디 축배의 노래. 예.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축배의 노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선곡의 의미가. 또 축배라는 또 제목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직접 부르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이게 제가 요청을 드려도. 음지수이었어요. 예. 아무튼 오늘 많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울산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국회에서는 지역을 대신해 더 많은 목소리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